안 믿으시는 표정이세요. 네. 그래서 60, 70, 80 되신 어머님들도 이거를 드시다 보면 무릎도 좋아지고 허리도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세포의 파동을 높이고 입자를 작게 하여 클러스터 48 요거 잘 기억하세요. 48Hz를 유지합니다. 라고 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유 드실 때 우유 걸쭉하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작은 게 수돗물. 여기 210Hz예요. 숫자가 작을수록 물이 작은 거예요. 물도 크기가 있습니다. 수돗물은 120, 생수는 90, 세포는 60. 지금 세포에 파동을 준다 했죠. 그럼 세포도 물이에요. 세포는 60 사이즈예요. 60. 그런데 우리가 저기서 생수통에서 물을 한 잔 먹었어요. 그러면 생수에 있는 물의 사이즈는 94예요. 94의 물을 한 잔 먹었어요. 그러면 이 물이 세포 속에 바로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체가 물을 계속 쪼갭니다. 쪼개고 그쪽엔 물이어야 세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몇이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해마는 세포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는 먹으면 바로 흡수가 돼요. 아까 인터넷에서 약국에서 사먹는 칼슘은 다 소용없다 했죠. 그거는 광물질이에요. 광물질. 아주 곱게 광물질을 곱게 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흡수되려면 우리 인체 내에서 변화가 1000번이 변화가 돼야 세포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흡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 칼슘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의 단 한 가지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물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먹으면 온 몸에 혈관을 타고 도는데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30초. 네.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 걸려서 폐에 염증이 차서 피가 떡져서 못다니니까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아주 피보다 작은 물이, 세포보다 작은 물이 먹자마자 내 온몸에 혈관을 타고 운행을 하는 거예요. 운행을 하면 아까 피가 산화되는 이유는 pH가 떨어져서 그렇다 그랬죠. 그러면 pH도 올려주면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으니까 바로 세포로 들어가고 바로 피를 잘게 부셔주고 하는 일을 얘가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세포의 파동을 높이면 여러분 병이 없어집니다. 병이 없어집니다. 제가 저쪽 저쪽 위에 노선 당산에서 저로 가는 노선 거기 9호선에 이거보다 한 3배 큰 방판에서 가서 오늘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강의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자기 좀 보세요. 그래서 명함을 내서 제가 회사 방문하고 강의하고 할 때는 명함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주최 측에서 싫어해요. 맞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심영규 대표님 때문에 인연이 돼서 오신 분들인데 명함을 달래서 줬어. 그랬더니 이분이 저분은 제끼고 저하고 뭘 하려고 그래. 그럼 이분이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어디 강의하러 다녀도 저는 명함을 안 들고 다녀요. 근데 명함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명함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줄기세포 병원의 병원장이에요. 이사장이 이렇게 찍혔어요. 명함에. 그래서 아까 내가 세포 얘기 막 순간에 떠들어놨는데 이 사람이 동의를 할까? 아니면 허튼 소리라고 받아들였을까?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먹는 줄기세포네? 회장님, 대표님, 이거 먹는 줄기세포네요? 그 이분은 마음을 열고 저 얘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천만 원 내고 줄기세포 맞을래요? 이거 드실래요? 네,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드셔야 돼요. 네, 줄기세포는요 아무리 2천만 원 지금 놔도 배양하는 시간이 있어요. 세포 주변의 세포들이 건강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 맞아서 되지도 않아요. 몇 번 맞아야 돼요. 근데 얘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딱 한 컵 드시면 내 온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게 30초밖에 안 걸린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지나갈게요. 자, 여러분 이거 수소수라고 했어요. 수소수. 수소수는 우리 인체에서 뭔 일을 하나요? 네, 활성산소를 없애는 일을 하죠. 그죠? 수소가 H예요. 그럼 우리 몸의 활성산소는 뭐예요? 산소, O예요. 염증이 다 활성산소입니다. 그 활성산소를 H가 결합을 해서 물로 만들어서 버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수 얘기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15년 전부터. 그래서 이 놓고 온 해바칼슘은 그냥 수소수입니다. 수소수. 뭔 일을 한다고요? 내 몸의 염증을 없애준다. 네, 백내장 염증입니다. 해바를 드시면 백내장 그냥 없어집니다. 비염이에요. 비염. 코에 있는 염. 비염. 혹시 비염이 있으신 분? 네, 비염, 측농증 이거는요. 이 사진을 찍어보면요. 분해해 보면요. 이 안에 뼈, 코를 이루고 있는 뼈, 이 뼈 안에 깊숙이 염증이 꽉 찬 게 비염이에요. 측농증이에요. 그 여기 안에 염증이 꽉 찼어요. 이거 쏟아지면요. 냉면 그릇으로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 비염이 약 먹고 낫겠어요? 잘 안 나요. 그래서 강남의 모 병원은 비염 하나로 떼돈을 벌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여러분 비염 얘기가 나왔으니까 비염을 딱 30초 안에 고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근데 비염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네. 비염 있으세요? 한 분 또. 네. 자, 비염은 어떻게 낫냐면요. 자, 제가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염증을 없애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비염이 염이잖아요. 이 안에 염증이 꽉 찬 거예요. 환절기만 되면 막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손바닥에다가 칼슘을 따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따르세요. 그리고 코로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네, 힘껏. 그러면 이 물이 염증 있는 곳까지 가겠죠. 그죠? 그럼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염증을 없앤다. 그러면 하고 깊게 마시면 이 칼슘이 물로 된 칼슘이 깊숙이 들어가서 비염하고 만나요. 만나면 즉시로 염증이 풀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줄줄 쏟아집니다. 염증이. 그럼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난 거예요. 그렇게 고치는 거예요. 한 번에 나와요? 네. 제발 안 돼? 네. 그런데 한 번에 안 난 거는 슬쩍 넣어서 그래요. 이렇게. 아파요. 아파요? 염증하고 만나서 염증이 없어지는데 그냥 나면 이렇게 힘껏. 많은 액체가 네. 그렇게 폐를 하면. 넘어가면은 괜찮아요? 네? 많은 액체가 폐를 넘어가는데 괜찮아요? 피로? 폐를 넘어 죽지. 그러니까 지금 마시면 폐로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네. 고친 사람이 들어가죠. 그렇게 많은데 나 폐로 들어가서 잘못했다라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검증된 거야. 그래, 의학적으로는 검증이 안 됐어도 이렇게 사장님 분명히 저한테 회장님 나 그렇게 했더니 코가 시원해졌습니다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수소수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네. 아까 SBS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의 시작할 때 물 가지고 특집을 했어요. 그런데 물이 만병통치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두 가지가 뭐였어요? 아까 미네랄이 풍부할 것 그랬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할 것. 두 번째 조건은 입자가 작을 것. 네, 근데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만병통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환원수입니다. 환원수. 아까 산화된 것이 환원되는 물이다. 그런데 근육이 다 빠져나간 것도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신경, 우리 몸에 신경이 있죠. 신경이 상해서 어딘가가 통증이 있는데 신경도 회복해서 전달해 준다. 이게 칼슘이에요. 그럼 환원이요, 뭘 의미하냐면,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나지도 않았는데 강의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물이 쏟아졌어요. 물. 그냥 물이 아니라 끓는 물. 끓는 물이 여기 쏟아졌어요. 커피포트, 커피 타마를 하는데 애기들이, 손주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이 커피포트 병 발로 걷어 차가지고 여기 뜨거운 물이 쏟아졌어요. 그러면 뜨거운 물로 여기 데였죠? 네.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수건, 휴지, 손수건, 티슈,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냥 휴지도 됩니다. 휴지 급하면 집에 있는 물티슈도 괜찮아요. 물 꽉 짜고 여기다 얹혀놓고 얘를 거기다 부어주면 돼요.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대인 부위하고 이 칼슘 물하고 이렇게 만나겠죠. 그러면 바로 그렇게 하고 한 15분 계세요. 15분 있으면 대인 부위가 안 대인 살로 환원됩니다. 즉 대인 부위가 완벽하게 치료가 됩니다. 안 믿으시죠? 상비하고 같아나요. 네? 상비하고 같아나요. 네, 그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걸어요. 어머님들 이렇게 걷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 계단이 있어요. 그죠? 엘리베이터 타려니까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억지로 걸어. 그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간 붙잡고 칸칸 내려가요. 근데 걷는데 보도블록이 삐끗해 있어가지고 발목이 접질려. 이렇게 접질려요. 그럼 하고 못 걷잖아요. 아파서. 그죠? 그럴 때도 똑같아요. 티슈, 수건 이런 거 그냥 아무거나 괜찮아요. 접질린 부위에 갖다 대고 칼슘을 적셔서 손으로 지그시 이렇게 쥐고 있으세요. 접질린 부위를 15분 있으면 돼요. 15분 이렇게 쥐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몸이 아파, 얘 발목이 당장 접질려서 못 걷는데 그냥 책상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계단에서 이렇게 빨리 가방에서 못 꺼내가지고 얘를 축축하게 적셔서 그 부위에다 이렇게 대고 15분 있으면 여러분 안 접질린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게 환원이죠. 그죠? 예. 근데 접질린 것만 하나요? 지금 배인 거.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옆에 동승자가 타는데 물을 꽝 누가 잡아가지고 문틈에 손가락이 끼는 경우 있지 않아요? 그죠? 꽝 꼈어요 여기가. 아프잖아요.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아요. 칼슘 적셔서 여기다 이렇게 싸고 있어요. 싸고 손가락에 싸고 있어. 15분 싸고 있어요. 그러면 꽝 하고 안 낀 손가락으로 멀쩡한 손가락으로 돌아가요. 통증도 없어져요? 네, 통증도 없어져요.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제 통증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니까 어딘가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죠. 요 뒤에 나옵니다.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손주가 저 손주가 7이에요. 우리 큰애가 딸인데 걔가 셋을 낳고 밑에 아이가 아들인데 넷을 낳았어요. 그 손주가 7이에요. 한꺼번에 우리 집에 못 와요. 서로 전화를 해야 돼. 엄마 동생 와? 아니야. 그럼 나 갈게. 어느 날 셋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누나 와? 안 와? 그러면 지금 아빠 갈게요. 그럼 넷 데리고 와요. 그럼 애들이 막 뛰고 막 이렇게 놀잖아요. 그래서 식탁 왜 이렇게 밑으로 겨다니는지 모르겠어. 겨다니다가 여기 무릎 정갱이 여기
여기를 식탁 다리에다가 여기를 꽉 쪘어요. 아프잖아요. 그죠? 와 하고 막 들어 누워서 보는데 왜? 할아버지 여기 쪘어. 그래 할아버지가 안 아프게 해줄게. 그리고 티슈 묻혀가지고 얘 묻혀서 아픈데 어디야? 여기야. 거기다 이렇게 15분 대고 있으면 돼요. 요 붙잡고 있어. 안 붙잡고 있으면 내일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돼. 그럼 딱 이렇게 지가 쥐고 있어요. 그럼 내가 시계 딱 보고 15분 있다가 이제 해제시켜. 그리고 아프냐 안 아프냐 안 물어봐요. 이렇게 눈치를 봐. 그럼 지가 또 언제 그러냐 일어나가지고 막 놀아요. 아프면 놀겠어요? 아프다고 주저앉아 있겠지, 그죠? 그럼 보세요. 대인 것도 낫지, 접진인 것도 낫지. 그럼 이게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드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몸속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입 안에 상처 치유할까요, 안 할까요? 식도에 있는 상처 치유할까요, 안 할까요? 온 몸을 얘가 다니겠죠. 그죠? 그럼 온 몸을 환원시키는 거예요. 온 몸을 환원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환원수까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걸 먹으면 내 몸이 뭔 효과가 있냐 이거 설명할 거예요. 가장 먼저 치아. 저도 이 임플란트 여기 하나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말이 지금 살짝 어눌하죠? 네. 근데 삼성역에 있는 치과를 다니고 있는데 저 나이 정도 됐어요. 치과 의사가 자기 33년을 치과를 운영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치과 의사들 보면 복무장갑을 이렇게 끼고 환자 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 이빨을 이렇게 훑고 이 안 밖을 막 손가락으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치료행위인가 보다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빼고 이제 끝났어요. 치료가. 근데 선생님 혹시 직업을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나이에 이렇게 튼튼한 잇몸을 가진 사람을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15년 먹었겠죠? 그죠? 네. 심지어 여기 어금니 양쪽에 하나는 그 의사가 임플란트를 안 해주고 브릿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브릿지를 했어요. 밑에는 임플란트를 하고. 근데 브릿지를 한 것은 여기 하나 뺐잖아요. 여러분 안 믿으실 거예요. 저 손가락을 지금 이렇게 넣어보면요. 여기 이가 새로 나 있어요. 이 나이에 이가 새로 났다고. 잇몸에. 빠진 부위에.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놀라요, 안 놀라요? 그 치아 각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애가 연구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자다가 빠지고 연구치가 나잖아요. 근데 이 나이에 빠진 이가 났다니까요. 그러면서 선생님처럼 든든한 잇몸을 가진 사람을 못 봤는데 왜 선생님은 잇몸이 이렇게 튼튼한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15년 동안 팔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혹시 차에 한 병이라도 있나요? 그래서 아니 박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박스 사겠대요. 그래서 안 사도 되니까 오늘은 제가 기증을 하고 그랬으니까 드셔보시고 좋으면 다음 구매부터는 제가 돈을 받을게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65세 이상 임플란트를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임플란트를 해도 임플란트가 제대로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기 시작하면 평생 치과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먹으면 여러분 잇몸이 탄탄해져요. 잇몸. 이가 흔들흔들하죠. 그러면 치과는 빼라고 해요. 그럼 치과가 뭐 하는데요? 이를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 치과인데 뺄 줄만 알아요. 잇몸을 탄탄하게 못 해줘요. 아까 무릎 아픈 거 정형외과 의사가 못 고치듯이 이가 흔들거리면 빼라고 해요. 아니 여기 잇몸이 부실한데 빼고 임플란트를 하면 그 임플란트가 온전히 박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AS를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가 내 잇몸을 보고 선생님처럼 잇몸이 튼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환자들이.
그러면서 무조건 이거 돈 안 받고 자기한테 진료하는 환자들한테 무조건 한 백씩 주겠다는 거예요. 왜? 임플란트 할 때 돈 받잖아요. 그죠? 그 비용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줘서 3개월 먹고 6개월 먹고 9개월 먹고 12개월 먹고 잇몸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내 잇몸처럼 자기가 보는 환자들이 튼튼해지면 자기가 학회에서 이거를 보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33년 했지만 잇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없다. 무릎 고쳐주는 사람? 없다. 허리 고쳐주는 사람? 없다. 백내장 고쳐주는 사람? 없다. 비염 고쳐주는 사람?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나중에 구매하셔서 드실 분들은 입에서 5초에서 10초를 가글을 하세요. 그러면 할 때 아까 화상이 났듯이 양자가 파동을 높이듯이 잇몸의 세포에 파동을 줘서 잇몸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잇몸이 튼튼해지면 흔들리던 이도 안 흔들리고, 그죠? 70세, 75세, 80세 이렇게 되면요, 이가 흔들흔들해서요, 어버이날, 노는 날, 꽃구경 가는 날 가서 소갈비, 돼지갈비 구워놓으면 어머님들이 못 씹어요. 저는 직업이 이 해바칼슘을 만들어서 파는 게 직업이어서 갈비집 가면요, 봐요. 이렇게 봐. 안 본 척하고. 어르신들이 갈비 구워놔도요, 그거 입으로 안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다 먹고 왔는데 엄마 맛있게 먹었어? 그럼 맛있게 먹었어. 그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안 씹는 거 알면서도 고기 냄새가 얼마나 맛있어. 그러니까 한 점 갖다 넣고요, 혓바닥으로 입천장에다가 대고 이렇게 하다가 고기 국물만 빨아먹고 새끼들이 안 볼 때 휴지에 뱉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머니?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내 잇몸 하나 튼튼하게 해주는 뭔가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리고 입안에 세균 염증 다 없어집니다. 네. 오늘 막 주변 사람들이 이 아프다고 해요. 이 아픈 거 못 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요, 가방에다가 100ml짜리, 100ml, 미스트병 100ml, 거기다 넣고, 가방에 넣고 다니세요. 그 이제 친구를 만났어. 신도림 2번 출구로 와. 친구를 만났어. 그 친구가, 나 이빨 아파 죽겠어. 그러면 그 스프레이로 이 아픈 데다가 몇 번 뿌려주면 안 아파요. 신통해요, 안 해요? 뼈도 튼튼해집니다. 뼈 튼튼해지는 건강기능식품 별로 없습니다. 칼슘 가지고 안 됩니다. 요즘 뭐 MSM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흡수가 안 돼서 그래요. 네. 실은요, 골다공증이 암보다 무서운 병입니다. KBS 생로병사에서 어느 날 이 골다공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드시면 골다공증이 좋아집니다 하고 전국에 강의를 하나 다녀야 되니까 생로병사에서 방송을 하니까 관심 있게 봐줘야 안 봐줘요.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요, 어머님들이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병원에 계속 3개월, 6개월 만에 가잖아요. 가면 의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어머님, 가능하면 외출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 외출했다 넘어지면 왜 엉덩이뼈 부러지는 게 아니라 부셔지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면 죽는데요. 왜? 누워서 살아야 돼. 못 먹어요.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못 움직여. 여기 엉덩이 부서져요. 3개월 만에 죽는데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3개월 만에 죽나요? 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암보다 무서운 병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자, 아까 근육 얘기 했습니다. 무릎 얘기 했어요. 그죠?
네, 허리 얘기했어요. 네, 6시 내 고향. 여러분, KBS 6시 내 고향. 이장이 마이크 대고, 오늘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마을에 관해서 점심 식사를 예정이니까, 어머님, 아버님 다들 오세요. 그리고 방송을 해요. 그죠? 그럼 방송을 하면 KBS PD가 가서 찍어. 이제 할머니들 오는 걸 찍어. 그 할머니들이 다 어떻게 걸어와요? 전부 유모차 몰고, 허리는 이 정도 굽어지고, 다 유모차 말고 오지,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는 할머니 없어요. 여러분, 내 엄마가 80을 살고 90을 사는데, 평생을 나를 위해서, 새끼들을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아껴 쓰고, 그죠? 그리고 살았는데, 뭔 죄가 있다고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다녀야 돼. 땅을 보고 다녀야 돼. 여러분, 이게요, 포장 단위가 12병 단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12병 드신, 쫙 광주 밑에 화순의 요양보호사가 동네 어르신들도 이걸 한번 먹으면, 이걸 드시게 하면, 저 허리가 펴질까 안 펴질까를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이걸 줘봤대요. 한 병 이렇게 줘봤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할머니가 유모차 버려버리고 딱 서가지고 걸어와서 이제 내가 살게. 그거 나한테 주지 마. 이제 내가 살게. 돈 주고 살게. 얼마야?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유모차 버리고 걸어오셨네요? 그랬더니 나 이거 먹었더니 힘이 생겼어. 여러분 여기 다 자식 연령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의 연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이걸 알아야 사다 주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서 드세요. 본인이. 여러분 근육이 무너지니까 무릎 아파요, 허리 아파요, 심장 아파요. 심장 여기 심장이잖아요. 여기 심장이 어떻게 뛰어요? 벌떡 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내 심장이 누가 뛰게 하지? 라고 한 번도 고민 안 하고 지금까지 사줬어요. 맞죠? 심장이 쓰면 죽는 거예요. 근데 생사의 기로에 있는 문제예요. 심장이 멈추면 심장 마비. 그죠? 버스 타고 있다가 심장이 탁 멈추면 그냥 쓰러져야 돼요. 쓰러지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급사 어쩌고 했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죠. 막 애고른이고 학생이고 막 가서 막 심폐소생해서 다시 심장을 뛰게 해서 살려내서 119가 실어가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쓰러졌어요. 누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 그러면 심폐소생이 뭐냐면요. 여기다 이렇게 대고 압박을 하잖아요. 그죠? 압박을 하잖아요. 압박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 상처가 나면 내 몸의 모든 에너지가 일로 모입니다. 근데 지금 심장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심장에다 충격을 주는 거예요. 왜 충격 줘요? 네 몸 어디 구석구석에 있는 에너지들아, 칼슘들아, 빨리 심장으로 와서 심장을 뛰게 해주라. 근데 이게 약해. 그러면 이제 더 큰 전기 충격기, 제자동기 갖다 대면 연속극에서 가끔 보죠. 막 펄떡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충격을 줘야 피 속에 어딘가가 있을 칼슘들아 빨리 심장으로 모여라. 여러분 심장은 칼슘이 뛰게 합니다. 칼슘이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칼슘이 부족한지 심각하게 부족한지 아예 없는지 그냥 살아요.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심장마비가 와. 근데 재수가 좋아서 그 주변 사람들이 심폐소생을 살려냈어. 살려냈는데 이 환자를 데리고 119가 병원에 갔어. 그때 의사가 뭘 해요? 그 심장마비 온 사람한테 의사가 뭘 해요? 칼슘을 처방합니다. 그런데 흡수되지 않은 그런 칼슘을 처방해요. 그러면 그 칼슘이 내 심장을 다시 튼튼하게 할까요?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
그래서 여러분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사람들, 불규칙하게 뛰는 게 뭐예요? 퍼벅벅 벅벅 이래야 되는데 심장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퍼벅벅 이렇게 자다 보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요. 쉬었다가 퍼벅벅. 그러면 자는 사람이 아씨 난 내일 아침에 정상적으로 눈 떠서 일어날 수 있을까? 불안해요, 안 해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제가 이 해박하신 강의하는 거를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3병만 먹으면 부정맥 없어집니다. 라고 유튜브에서 내가 방송을 하니까 그 방송을 보고 부정맥이 있는 분이 사 먹을까 안 사 먹을까? 신아 이거다. 사 먹었어요. 3병 먹었더니 진짜 부정맥이 없어진 거예요.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포의 파동을 높이고 그랬죠. 그럼 심장도 세포예요, 아니에요? 심장도 쪼개고 세포죠. 그러니까 심장 세포에 파동을 줘서 힘을 주게 하니까 심장이 튼튼해지니까 부정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심장이 불규칙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발딱 뛰는 거예요. 즉 결론, 여러분 왼쪽 가슴에 있는 이 심장도 칼슘이 뛰게 하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칼슘 강의 하다 보면 제가 목소리도 커지고 흥분을 해요. 흥분. 왜? 우리 엄마도 돌아가셨지만 심장병 수술하셨어요. 부천 세종병원이라는 데에서.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심장 수술하실 때 보니까요, 여기 이 갈비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다 갈라버려요. 갈라서 제껴버려요. 이렇게 제끼고 장기를 다 꺼내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해. 그리고 꼬매고 다시 장기를 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베낀 갈비뼈 다시 오므려서 이걸 철사로 꼬매요. 철사. 수술이 끝났어. 9시간 만에. 저보고 보호자 한 분만 들어가서 보고 오래요. 그 수술 가운 있잖아요. 시퍼런 거. 그 알몸에다가 시퍼런 거 꺼죽 하나 덮어놨어. 그래서 그 천을 이렇게 파란 천을 여기다, 여러분 이거를요 다 잘라놓고요 오므려놓고요 철사로 꼬매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약해지니까 동맥 정맥에 뭐가 자꾸 끼어 팍 보내고 가져오고 해야 되는데 비실비실 보내고 비실비실 가져오니까 여러분 칼슘이 부족하면요 심장이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칼슘이 부족하면 죽으니까 칼슘을 어디 갖다 보관해놨어요? 99%가 뼈에 있어요. 1%만 세포와 혈액에 있는 거예요. 그 1%를 위해서 99%를 여기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뼈에다가. 그러면 심장이 쓰기 직전에 칼슘이 심각하게 부족하면 뼈에 있는 칼슘을 녹여서 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다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골다공증. 남자고 여자고 다 빼와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심장도 튼튼해집니다. 위 근육이죠. 소장 근육이죠. 맨 다이어트 한다고 안 움직이니까 뱃살이 나오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그죠? 뱃살은 뭐예요? 소장 근육이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저는 이거 막걸리 때립니다. 변비는 왜 와요? 대장 근육이 약해서. 여성분들이 다 다이어트하고 다 변비하는 거예요. 왜? 안 움직이니까. 근육이 약하니까. 또 핵심 메뉴는 칼슘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배 나오는 거 소장 약한 거고요. 대변 못 버는 건 대장이 약한 거예요. 전립선은 뭐예요? 아버님들이 화장실 가면 자, 나이 드신 분이 내가 소변이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 화장실이에요. 저기가 화장실 입구예요. 그러면 큰 여기는 변기가 10개, 20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줌 잘 편하게 안 나오는 어르신들은요,
앞에서 안 싸요. 한참 있어야 되니까. 이만큼 와서 눈치 안 보고 그냥 하염없이 서 있어요. 왜? 안 나오니까. 저는 그게 보여요. 왜? 직업이. 전립선 좋게 하는 게 저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전립선 비대가 뭐냐면 전립선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전립선 근육이 없어서 늘어진 거예요. 늘어지니까 요로를 압박을 해. 오줌 나오는 구멍을 압박을 해. 그러니까 오줌 마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찔끔 나오고 말아. 또 가서 전철 타고 신도림에서 쫙 대방쯤 가니까 또 마려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목적지에 와서 내리는 게 아니고 바지에다 오줌 쌀까봐 대방역에 내려서 또 소변을 보고 다시 타고 또 가. 춘천에서 여기 춘천에서 브로디지털을 오는 할머니가 82세인데 목사 3호셔. 근데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춘천에서 가산 브로디지털까지 오는데 이 양반 수첩에 뭐가 있냐면 무슨 역에는 화장실이 어디 있고 몇 번 열차 1, 2, 3, 4, 5, 6, 7, 8 몇 번 칸에서 내리면 화장실이 제일 가까운 데가 무슨 역. 그래서 수첩에 화장실 그 지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쉬고 방광에 오줌이 쌓여도 오줌을 꽉 잡을 근육이 생기니까 오줌이 안 새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새서 걱정, 아버님들은 안 나와서 걱정. 그죠? 전립선 해결됩니다. 요실금 해결됩니다. 서산에 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 상대로 저녁에 7시에 강연이 시작했는데 8시 반 돼서 끝났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저요. 그래서 예. 아까 요실금 좋아진다 했잖아요. 예, 좋아진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찔끔찔끔이 아니고 줄줄 셉니다. 이것도 되나요? 네, 여러분 근육이 없어 찔끔 흐르나? 근육이 더 없어서 줄줄 흐르나? 근육 없는 건 똑같죠? 그러면 근육이 이 사람은 아예 없는 거고 이 사람은 조금 있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죠? 그런데 이걸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 하면 그 사람은 줄줄 새니까 너 안 만들어줘 그럴까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세포를 활성화하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방광에 있는 오줌을 꽉 잡을 힘이 생기니까 오줌이 안 새는 거예요. 오줌 새는 것 때문에 요실금 기저귀가 나오는데 연 매출이 5,500억이래요. 요실금 기저귀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떠들어야 돼요? 안 떠들어야 돼요? 먹으면 요실금이 없어져요. 얼마나 뭐 없어지네. 그거는 이제 근육 양에 따라서 한 달 만에 나는 사람, 6개월 만에 나는 사람 차이는 있죠. 신경,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손주가 우리 집에 와서 식탁 밑에 다리에, 식탁 다리에 여기를 정경이를 거서 찼어. 아파. 뭐가 다친 거예요? 근육, 신경, 혈액, 뭐 어쨌든 꽝 부딪혔으니까 아프잖아요. 여러분들도 아프시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부드러운 천에다가 칼슘을 적셔서 받침 부위에다 이렇게 갖다 대라. 15분 대고 있어라. 그러면 이게 꽝 부딪히지 않은 상태로 환원된다 했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코 속에 혹이 생겼어. 그래서 병원 가서 코 속에 있는 혹을 보여주고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코 속에 있는 콩알 만한 혹은 아예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한약사예요. 아빠 우리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여자분이야. 교장 선생님인데 근데 코 속에 콩알 만한 혹이 있어서 오셨어. 그래서 딸아 이거 3병만 드려라. 3병 드리고 아까 미스트 100ml에다가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코에다가 콩알 만한 혹이 있는 부위에다가 계속 뿌려줘라.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3병 드시기 전에 콩알 만한 혹이 코 속에 있는 혹이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어요? 아까 환원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젊은 약사가 어떻게 이렇게 신통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이 코 속에 있는 혹이 없어졌어요. 콩알 만한 혹이. 네, 그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걸 알아. 왜?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우리 딸 엄마가 여기 무릎 뒤에 여기 접히는데 여기 콩알만한 아니 콩알인데 계란만한 큰 혹이 있었어요. 근데 먹고 칼슘을 찬에다 발라서 여기다 대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계란만한 혹이 여기 무릎 뒤에 여기 있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그 얘가 일을 얼마나 야무지게 똑똑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넘어져서 아픈데 막 가다가 넘어졌어요. 어디가 꽉 찼어. 그 요거는요 겨울 되면 날이 추워지면 거기 신호가 와요. 여름에는 몰라. 겨울 되면 신호가 와요. 비 올라 하면 신호가 와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러잖아요. 내일 비 올라나 보다. 그렇게 하시죠? 신경통. 신경 뭐예요? 신경통. 넘어져서 아픈데, 다쳐서 아픈데, 여러분 수술해서 아픈데. 응. 수술한다고 쬐어요. 이렇게 쬐어. 째면 여러분 신경을 잘랐죠? 신경을 잘랐죠? 이 신경을 잘라서 수술한다고 이렇게. 그럼 신경이 잘렸잖아요. 여러분 통증이 뭐냐면 신경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칼로 자른 거예요. 수술한다고. 아니면 가다가 꽝 부딪혀가지고 신경이 망가진 거예요. 상처 입은 거예요. 그럼 거기가 아픈 거예요. 그럼 치통은 뭐냐? 이빨 아픈 거. 염증 때문에 신경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게 다시 회복되려고 막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행위가 통증이에요. 그럼 신경이 턱 하고 붙지 않는 이상 통증은 계속 지속되겠죠? 지속돼요, 안 돼요? 지속되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 미스트 한 병을 가방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 이빨 여기가 아파. 그럼 거기다 계속 뿌려주면 돼요. 뿌려주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신경을 회복시켜서 이 치과에 안 가고 치통이 없어져요. 그런데 치과에서 치통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신경이 너덜너덜해요. 붙으려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붙으려고 아예 못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신경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니까 거리가 머니까 붙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그럼 치과 의사들은 신경 죽여버리고 얘는 신경을 살려서 붙여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교통사고 후 통증, 교통사고 났어요. 후유증, 어딘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죠? 저도 평생 교통사고가 처음 한 30달 전에 났어요. 저 안양 3번 이쪽에서 과천으로 사당으로 오는데 자동차 전용도로 오는데 가다 쓰고 해서 이제 가다가 앞혔으니까 전 섰어요. 근데 뒷차가 사정없이 그냥 내 차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차는 폐차했어요. 폐차. 근데 저는 멀쩡해요. 저는 갔어요. 탔는데 사진 다 찍어보더니 다 정상. 그래서 보상 때문에 3번 갔어요. 그러니까 집 앞에 3번. 그랬더니 2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200만 원 줘. 그리고 없었던 걸로 했어요. 후유증 하나도 없어요. 왜? 저는 요거 3일만 안 먹으면요 몸에서 찾아요. 칼슘, 우리 주인님 칼슘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찾아요. 그럼 교통사고 났어요. 꽝 떴어요. 어디 아파요? 여기요. 여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부드러운 천에다가 칼슘을 적셔서 여기다 갖다 덮어놓으면 돼요. 여기다. 근데 여기가 아파? 그럼 여기다 덮어놓으면 돼요. 여기가 아파? 여기다 덮어놓으면 돼요. 네. 자, 여러분, 교통사고 후유증하고 뭐 한의원에서도 치료한다, 뭐한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제가 읽어볼게.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넘어져서 아프고 다쳐서 아프고 수술해서 아프고 교통사고 나서 아픈 통증은 없애진다 라는 게 있어요. 의사가 이렇게 해줘요. 뭐 건강식품 좋은 거 먹었더니 통증이 없어져요. 신경을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해줘야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경우의 수입니다. 다 된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내가 체험사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걸어요. 건강한 사람은. 근데 허리 다친 사람이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이 다리는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몸이 가니까 이 다리는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왜 이 다리를 못 움직일까요? 네, 여기 신경이 다친 거예요. 어느 다단계 회사가 가지고 강의를 해요. 강의 막 하고 쉬는 시간에 51살 넘은 젊은 아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렀어요. 야, 너 일로 와봐. 회장님이요. 너 왜 그래? 한쪽 다리 왜 못 걸어? 그랬더니 공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지면 허리로 충격받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수술하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재활의학과를 5년을 다녔는데도 회복이 안 돼서 이 다리를 못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경이, 허리에 있는 신경이 다쳤는데 이 신경을 뭘로 이어주겠어요? 신경. 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아니라 여러분, 칼슘이 신경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칼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어떻게 처방을 했냐? 너 하루에 한 병 먹어. 그리고 이런 꺼지에다가 딱 접어서 칼슘을 깊이 적셔서 손상된 부위에 이렇게 갖다 대. 아까 몇 분이요? 15분. 15분 있다가 떼고 또 하고 여러분 딱 한 달 뒤에 그 똑같은 장소에서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걸어요. 그 애가 저를 먼저 봤어요. 그러더니 막 달려오더니 회장님, 저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왜? 저 이 다리 걸어요. 왜 걸어요? 여기 삐끗한 거예요, 신경이. 핸드가 하도 그걸 안 고쳐져요. 근데 얘가 들어가서 거기를 회복시켜주니까 살아나니까 힘이 가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건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네, 떡진 피가 산성화된 혈액 속의 칼슘이 농도가 심장도 일으키고 혈액 전도 콜레스테롤 등. 여러분, 피가 건강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거 아까 그랬어요. 박스가 12병 들었어요. 12병 드시면 여러분, 우리 박주백 사장님 얼굴색이 좋으시네. 칼슘 드세요? 한 달에 몇 병 드세요? 일어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혈색 좋지요? 술 안 먹었죠? 술 안 먹었어요? 많이 먹어. 아니 지금 술 먹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를 드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혈색이 좋아져요. 혈색이 맑아져요. 여러분, 간 환자 있죠? 간 환자. 간염, 간경화, 간경변, 간암. 간경화 환자는요, 황다이오다가 흑달로 변해요. 어디 가서 강의했어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분이 간경화 환자예요. 이 사람 들으라고 강령아도 나야 그래 버렸어요. 대구에 있어서 대구 강의 다 끝났어요. KTX 타려고 대구 전철역으로 막 가는데 네가 뒤에서 막 뛰는 소리가 나. 막 뛰면 저를 그냥 팔 탁 잡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까 간 경화 낫는다 했죠?
예. 얼마나 먹으면 남는겨? 그래서 한 달만 드셔도 여러분 잘 드세요. 한 달만 드셔도 얼굴색부터 바뀝니다. 그랬어요. 흑달 새까만 얼굴이 바뀌고 황달도 얼굴색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간경화 났나요? 안 났나요? 간경화 환자. 의사는 저희가 간경화 걸려도 못 고칩니다. 네. 근데 그냥 이거 먹고 몇 사람이 났어요. 이 정도만 할게요. 네. 이제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했죠, 세포. 네. 얘는 세포보다 작아서, 물인데, 세포보다 작아서, 바로 세포 속에 들어가서, 비실비실한 세포를 기운을 줘서, 미토콘드리아에게 에너지를 줘서,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그러니까 기운을 만들어요, 기운. 에너지를 만드는 게 이게. 네. 이거는 챗 GPT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챗 GPT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일을 칼슘이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거 뭐 칼슘 해봐 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다 모르시고 계셨잖아요. 박주 백사장님은 아마 칼슘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러니까 지금도 돈 잘 버시나요? 네, 칼슘은요 죽기 살기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시려면. 네. 이거는 염증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제가 미네랄 박사도 아니고요, 물 박사도 아니고요. 이 제품을 만들고 16년이 지나면서 먹고 좋아진 거 왜 좋아졌지? 한 고의 얘기예요. 고의 얘기. 입 안이 건강해진다. 뼈 건강해진다. 근육이 생겨서 무릎, 허리, 오장이 있고 좋아진다. 네, 그런 얘기예요. 다 소비자가 하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의 마치고요. 제가 이거 2명 가져왔으니까 요거는 시음 하세요. 시음. 마음만 보세요. 네.